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건강과 생활 주기의 관계입니다. 수면 습관과 식습관, 신체 활동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몸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람의 몸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온, 혈압, 호르몬 분비, 소화, 수면 등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여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성이란 외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신체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신체 주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나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되는 아침형 인간과 오후가 되어야 집중력이 올라가는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주기는 수면, 섭식, 일상 활동 등이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의미하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멜라토닌은 무엇일까요? 멜라토닌의 역할은 빛에 반응하여 밤에는 분비가 증가하고 낮에는 감소하여 수면 습관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가 부족해질 경우 수면 장애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 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루 24시간 중 시간대별로 이루어지는 생활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전 6시가 되면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아지면서 몸이 잠에서 깰 준비를 하게 됩니다. 7시가 되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가장 낮아지며 9시쯤에는 하루 중 체중이 가장 가벼운 시간이 됩니다. 오전 10시에는 의사결정력이나 문제 해결력, 집중력, 단기간의 암기 능력이 향상되는 시간으로 사고력을 요하는 학습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오후로 넘어가 볼까요? 오후 1시가 되면 체내 호르몬의 변화로 체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며 점심 식사 후 식곤증을 느끼게 되므로 30분 정도의 낮잠이나 휴식을 취하면 좋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반사신경 예민도와 민첩성이 가장 좋은 시간으로 폐와 심장의 효율, 근육의 강도, 유연성이 높아지므로 좋아하는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혈압이 불안정하며 체온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으로 7시에서 8시 이전에 저녁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대로 넘어가 볼까요? 저녁 9시가 되면 소화작용이 가장 활발하고 체중 증가가 가장 많으며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잠을 잘 준비를 하며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혈압과 호흡수, 각종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밤 12시가 되면 세포의 재생이 가장 활발해지고 혈액 내 성장 호르몬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는 건강을 위해 반드시 잠을 자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성장 발달과 건강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맞는 건강생활 습관을 길러야 하며 이러한 습관은 성인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청소년기의 올바른 수면 습관과 식습관, 신체 활동 이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면 습관이 너무 중요한데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서 서서히 늘어나면서 수면을 조절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는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이 적당하며 잠이 부족해질 경우 우울이나 충동적 행동, 피로, 비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오랜 사용, 실내 환경이나 소리, 온도, 습도의 환경적 영향, 스트레스나 질병의 요인,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요인들로 인하여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방해 온도는 21도에서 24도 정도로 유지하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잠들기 전에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잠을 잘 못 잘 경우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및 문제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가가 있는 음식과 운동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수면을 하게 되면 심장마비와 고혈압,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피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미국 수면의학 아카데미에서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미세주름이 더 많아지고 피부색이 창백해지며 피부가 칙칙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시간 미만의 수면이 비만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수면은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필수적이며 인체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충분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잠에서 충족되지 못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에도 충분한 수면이 중요한데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감기나 독감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청소년기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영양소의 필요량이 많아 적절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비만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 성인기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느라 아침을 안 먹는 습관, 가족들의 식생활 문화, 사는 지역 등의 환경, 인스턴트 음식 등의 편의성 등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선 제때에 먹어야 합니다.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칼로리와 영양소가 충분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합니다. 뇌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는 포도당만을 사용하므로 아침 식사를 거르면 뇌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 효율의 증가를 위해서도 아침은 꼭 먹도록 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다음번 식사에서 더 많이 먹게 되고 반복적으로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은 혹시 또 식사를 거르게 될까 싶어 섭취한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경향이 있어 몸에 지방을 저장해 놓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거르는 것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습니다. 음식은 에너지의 근원이자 우리 몸의 성장과 회복에 쓰이는 자원입니다. 청소년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자나 사탕 등에는 칼로리는 많으나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간식을 많이 먹으면 식욕이 없어져 식사를 통한 비타민이나 무기질, 식이섬유 등의 각종 영양소들을 고루 섭취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이나 무기질들은 비록 소량이나 우리 몸의 대사와 각종 호르몬과 효소 등의 생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가공조리식품이나 패스트푸드의 경우 칼로리는 높으나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합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가공조리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먹을 경우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방해하거나 높은 칼로리로 인해 비만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적당량을 알맞게 먹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비만이 되고,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생기게 하고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육류 등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 갑자기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통풍 같은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각종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면 면역력과 체력이 약해지고 부족한 영양소에 따라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궤혈병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그루병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넷째, 되도록이면 싱겁게 먹습니다. 음식의 짠맛은 나트륨 때문인데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의 이동과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짜게 먹으면 나트륨의 증가로 고혈압, 뇌졸중, 골다공증, 위암 등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트륨은 필요한 만큼만 먹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짭짤한 음식에 익숙한 편으로 우리 입맛에 약간 싱겁게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다섯째, 즐겁게 먹도록 합니다. 좋은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적당히 먹을 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식사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가시키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셋째, 청소년기 올바른 신체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체활동이란 운동을 포함하여 걷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잠자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나 생활습관, 과중한 공부, 운동을 하기에 불편한 환경 조건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면 습관과 식습관,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학생들은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계획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날 작성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면에는 여러분의 수면 시간을 적고 식습관은 하루에 먹는 3끼의 주 메뉴 음식을 적으면 됩니다. 운동량은 걷기나 운동한 내용 또는 시간을 적으면 되고 본인이 결심한 건강 실천 계획을 가장 아래 칸에 적고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매일 이 계획표를 작성해 보면서 본인의 건강 관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어 주시고 출발 부분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읽고 예, 아니요로 답을 맞추면서 도착 지점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학생들은 모두 도착 지점까지 가셨나요?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도착 지점까지 간 후 영상을 다시 플레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